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날것의 모습이긴 하지만 저의 근황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러프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분이 퇴사를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짧게는 1년 전부터 꽤나 고민하던 문제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고 아직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용기 있게 그렇게 결정한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 내가 하고 있던 그 고민들은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저의 삶을 좀 돌아봤는데,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한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제가 2017년 12월에 호주 땅을 처음 밟았어요. 저는 중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잠깐 와서 뭐 먹고 놀고 하다가 도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호주로 날랐는데 1년 워홀 비자를 받아서 온 거였거든요. 근데 1년 워홀 비자를 꽉 채우고 워홀 생활로만은 호주를 경험한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자 연장을 해서 살다 보니 어쩌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동안 총 5번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 호주 어호를 왔을 때는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몰랐죠. 화장품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패킹도 하고 상자도 접고 뭐 박스 하루에 1000개씩 접고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뚜껑도 엄청나게 잠그고 해서 막 팔이 아프고 화장품 용기를 너무 많이 뚜껑을 잠가가지고 문 손잡이도 못 돌릴 정도로 손이 아프고 막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거기서 꽤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한인잡에서 회사 오퍼가 들어와서 공장을 그만두고 회사로 이직을 하고, 거기는 건축 관련된 회사의 경리직이었어요. 그 경리직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뭐 페이도 그렇게 막 처음엔 나빴지만 그래도 페이도 점점 올랐고 했는데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찾은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거기는 이런 샵 같은데 공사하기 전에 도면 확인해주고 프리뷰 돌려주고 뭐 이런 잡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는 저에게 그 사람들이 페이하는 노동의 대가는 이 정도인데 저에게 바라는 건 이 정도더라고요. 이 갭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꼈고, 제가 퇴근이 5시였는데 중요한 업무가 있었으면 제가 막 9시도 막 연락을 받아서 메일을 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제가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그 직원이 나가버리고 혼자 또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한 1개월 정도만 다니고 정신 차려 이러고 바로 퇴사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잠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돌아갔다가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호주에는 한인 사회가 한국보다는 좁고 제가 영어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는 한인잡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조금만 회사밖에 못 다녔고 그러다 보니 직원은 적은데 업무량은 과다했고, 그래서 대책도 없이 다 그만뒀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초반에 다 그만두고 그럼 내가 호주에 왔으니 IELTS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IELTS를 핑계로 다 그만뒀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IELTS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고 IELTS 시험을 치고, 원하던 목표 점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쳤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돈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 페인터를 하시는데 자기 팀에 팀원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뭔가 문득 해보고 싶은 거예요. 페인터라는 잡이. 현장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등록금 낸 나의 전공이 아깝기는 했지만 지금 페인터 잡을 시작한다고 해도 나의 평생 잡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호주에 있을 때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인터 잡을 엄마 설득해가지고 내가 돈만 벌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힘들면 관두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페인터 일을 한 지 벌써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의 페인터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워낙 일이 고되고 힘들고 현장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여자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뭐 참으려면 참을 수 있는 거지만 화장실이 없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어도 더러운 곳도 많고 먼지도 엄청 많이 날리고, 그다음에 일단 육체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저의 경우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분이 팀장이고 그분의 팀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쉽게 일을 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페인트 일을 하면 할수록 돈 벌기도 좋고 또
워라밸도 좋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지만 이게 나의 평생 잡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제가 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몸을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페인터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합하지 않은 거죠. 무엇보다 제일 심각했던 건 페인트 냄새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 발전해서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도 있고, 오일 페인트도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냄새나는 페인트를 칠하게 될 때가 있는데, 냄새 강한 걸로 치고 오면 집에 오면 막 머리 뽀개질 것 같고 막 짜증지수 올라가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막 2시간, 3시간씩 치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내 몸을 내가 아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평생적으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돌아오면서 좀 기회가 있다면 나의 것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인트라는 직업 자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도 못하고, 일단은 너무 냄새가 독해서,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나서는 제 일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건축 모델링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공고를 받고 또 그 공고에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반은 페인터, 반은 건축 모델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저의 6년의 호주의 리뷰와 지금 저의 최근 근황이고,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2개의 부업 아닌 부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운영한 지 한 3년, 4년이 됐는데 조금씩 커가는 게 느껴지니까 더 못 놓겠더라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짜증나지만 재밌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영상을 딱 만들었을 때 그 지표가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게 인스타 마켓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기본 오피셜한 2잡에 부업 2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총 4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국에는 원하는 거는 이 부업이 제 본업이 되길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업만큼 부업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 2개의 본업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업 2개를 본업만큼 끌어올리려다가 보니까 제가 여가 시간이 없어지고, 시간을 쪼개도 막 내가 2명이었으면 좋겠고 막 20명이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면 진짜 찐 30살이 됩니다. 올해가 원래 30이었는데 만 나이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진짜 찐 30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대로 한국에 가도 나이 30에 다시 재취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것을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또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어쨌든 내 세상이 나의 것을 좀 더 개발하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평일인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풀데이로 하고 저녁마다 짬짬이 저의 개인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거의 제 개인 업무를 봅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이 많아지면 제 개인 업무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좋지만 또 제 개인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데이 오프를 내버립니다. 평일에 시간을 아예 홀데이로 빼서 이런 시간에 이런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편집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일을 쫙 해놓고 나면 또 주말을 해피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좀 덜 벌더라도 나의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운동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고, 영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유튜브도 키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꿈만은 29이랍니다. 근데 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걸 하고 다 하고 싶은데 체력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워라밸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의 요즘 근황과 고민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미래는 제가 개척해야 하니까.